지난 10월 모건 스탠리가 낸 보고서 이름은 비로소 겨울이 왔다였습니다. 디램 메모리 시장이 다운사이클로 접어들며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의 주식시장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죠. 과거엔 이런 상황이 치킨 게임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도체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경쟁을 유발해 업계 전반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유발됐죠. 하지만 2021년 현재 상황을 지켜보면 우려했던 치킨 게임이 나오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엔 오늘날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적 상황과 맞물린 몇 가지 중요한 함의가 숨어 있습니다. 숫자로 기술과 경제를 이야기하는 넘버스. 이번 시간엔 메모리 반도체에서 사라지는 치킨 게임과 빨라지는 테크 게임,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가져오는 의미에 대해서 풀어봅니다. 지난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난야테크놀로지 등 주요 반도체 D램 제조사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들 4사 모두 지난 분기 역대급이라 부를 만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반면 오늘날 이들 회사의 주가 흐름은 실적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2021년 연중 최고점 기준으로 마이크론은 26%, 난야테크놀로지는 33.1%, SK하이닉스는 28.6%, 삼성전자는 22.8%의 하락세입니다. 연초에 주가가 최고 수준까지 오른 뒤 봄부터 최근까지 낮아지고 있는 게 공통점입니다. 반도체의 업황 흐름과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건 왜일까요? 투자업계에서 향후 메모리 반도체 상황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관적 시각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가장 큰 D램에 쏠려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반등했던 D램 가격이 3분기엔 정체되고 4분기에는 다시 내려가면서 다운사이클로 접어들 것이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망은 실현되는 모습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0월 PC용 DDR4 D램 시장 가격은 지난 9월 대비 단 한 달 만에 최대 9.64%나 낮아졌습니다. D램 가격이 전월 대비 낮아진 건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입니다. 이러한 가격 변화가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재고가 충분해진 완성품 제조사들이 D램을 더 이상 사지 않으면서 공급이 수요를 앞질러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시장에선 과거 반도체 업계를 두렵게 만들었던 치킨 게임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은 도로에서 자동차 2대가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튼 쪽이 지는 게임입니다. 한쪽이 양보하면 승패가 갈리고요.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피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반도체에서의 치킨 게임은 증산을 통한 가격 하락을 뜻합니다. 반도체는 한번 공장을 지어 가동하기 시작하면 공장을 한번 멈췄다 다시 돌리는데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은 반도체 가격 하락기에 반도체 제조사들의 수익성을 줄이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훼손되고요. 나아가서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반도체를 파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갑자기 수요가 늘지 않는다면 어느 한쪽이 파산할 때까지 벌어지는 전쟁인 겁니다. 반도체 치킨 게임의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2007년 대만 제조사들이 D램 생산을 늘리며 극단적인 가격 하락을 유발했었는데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겹치며 세계 2위 D램 제조사였던 독일 키몬다가 파산했고요. 2010년에도 대만 제조사를 중심으로 치킨 게임이 발발하며 업계 3위였던 일본 엘피다가 파산합니다. 그리고 2016년엔 중국 칭화유니그룹이 D램 시장 진입을 선언하며 치킨 게임이 다시 벌어졌죠.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무역 분쟁을 일으키며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자 중국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됐습니다. 이처럼 D램 반도체 시장은 지난 20년간 크게 3차례의 치킨 게임을 벌이며 산업 구조 조정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대 업체가 과점하며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 다운사이클에 접어든 D램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선은 이렇습니다. 주요 수요처들의 D램의 재고는 높아졌고 반면 D램 제조사들의 자본적 지출, 즉 증설 투자는 매년 확대되면서 공급이 늘어나죠.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이 확대되니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D램 가격은 하락하고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매년 낮아질 거란 겁니다. 다만 D램 제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은 좀 달리 보입니다. 자본적 지출이 늘어나도 D램 공급이 예상보다 많이 늘진 않을 거란 겁니다. 오든 무어가 주창한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 업계에서 오랫동안 공식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18개월마다 반도체 집적도가 2배씩 증가한다는 게 그 내용인데요. 하지만 오늘날 무어의 법칙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같은 다이 사이즈에서 반도체의 속도를 2배 높이려면 그만큼 선폭이 미세해져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열이 커지고 반도체 생산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겼고요. 또 미세 공정 장비의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커지면서 집적도 증가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접근은 비슷합니다. 공정 난이도가 올라가며 장비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고 또 과거처럼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게 어려워진 만큼 무리하게 경쟁의 수위를 높이기보단 미래를 준비하는 데 더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접근은 지금의 D램 가격 하락이 과거처럼 치킨 게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시사합니다. 여기에 D램이 DDR4에서 DDR5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도 지켜봐야 합니다. DDR4에 비해 DDR5는 칩 사이즈가 커지면서 같은 면적에서 생산성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다시 말해 증서열과 생산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낮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DDR5가 본격적으로 채용되는 2022년은 서버와 데이터 업체들의 장비 교체 주기와도 맞물립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작될 DDR5의 전환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의 폭발적 수요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예상도 가능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무어의 법칙이 깨지면서 공급 증가는 제한될 겁니다. 공정 미세와 함께 D램의 원가 절감 기울기가 낮아지고요. 반면 공정의 기술적 난이도는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요 측면에서는 코로나19와 함께 데이터가 폭증하며 서버와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장비를 확충해야 하고요. 결정적으로 D램이 DDR4에서 DDR5로 전환하며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2017년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벌어진 중국발 치킨 게임이 DDR4의 전환기와 함께 조기에 종식됐고요. 메모리 반도체 업계 전반이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던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데이터 사용이 급증한 2020년대 슈퍼사이클은 2017년의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비메모리와 파운드리에 많이 쏠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업의 쌀이라 불리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사라지지 않은 건 여전하죠. 막연한 두려움보단 향후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며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